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WF-1000X 마크5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색상 모두 보여드리면서 기존에 제가 사용을 했던 코드리스하고 비교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소니가 코드리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양쪽 진영에 모두 강자다 보니까 이 WF-1000X 마크5가 나오고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품을 수령하고 사용을 하면서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제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슨 색 같나요? 이 제품의 옵션명을 보면 플래티넘 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블랙으로 나와 있습니다. 블랙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뭐 블랙이에요. 근데 얘는 실버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색깔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실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있는 색상을 색상표에서 찾아봐 달라고 디자인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베이지 그레이 같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베이지 톤이 들어간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져가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케이스뿐 아니라 유닛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의 WF-1000X 마크4 때하고는 다르게 주변부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마크4는 전체가 다 매트한 느낌으로 유닛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마크5 같은 경우는 주변부는 유광 처리를 해놨고요. 윗면 부분만 무광 처리를 해놨어요. 아이폰이 나올 때 측면이 유광이면 뒷면이 무광이고 측면이 무광이면 후면을 유광으로 해놨었죠. 그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내면서 이전보다 좀 더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컨셉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기존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를 뒀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나뉘더라고요. 유광이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요즘엔 좀 매트한 무광이 좀 더 세련됐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유광이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이 피아노 마감 같은 느낌? 플래티넘 실버라고 불리우는 이 컬러를 보면 뭘 해도 블랙만 고르는 사람도 이번 실버 컬러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블랙을 사는 사람인데 너무 고민이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블랙을 고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게 다 블랙이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해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줘야 한다면 실버를 고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이지 톤이 살짝 가미가 된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이크 부분도 블랙은 로즈 골드로 약간 더 존재감을 뿜어낸다면 이 실버 컬러에서는 진짜 그냥 골드가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물어봤더니 두 개 컬러가 다른 이 부분이 또 차이가 난다 라고 평가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자, 저는 그냥 똑같은 줄 알았던 이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제품 측면이 유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요. 지하철에서 코드리스를 빼다가 옆 사람 가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서로 좀 곤란할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미끄러워요. 제가 코드리스 리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이런 끝에 좀 우둘투둘하게 만들어 주거나 끝에 쪽에 살짝만 튀어나오게 해주면 손으로 뺄 때 너무 편리할 것 같거든요. 꺼낼 때 편의 기능이 좋은 제품은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제품 누가 만드시던 이렇게 꺼낼 때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닛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마크4 때 대비해서 마크5의 유닛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마크4보다 훨씬 착용감이 좋습니다. 다른 제품까지 확장을 하면 더 좋은 착용감을 자랑하는 이어폰들이 있지만 소니끼리 비교를 했을 때 마크4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쓰면 귀가 아팠어요. 제 기준에는 음질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영화 하나를 다 못 보겠더라고요. 음악도 듣다 보면 한 7, 8곡 정도 들으면 착용감 좋은 이어폰을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2시간까지 착용을 했는데도 아파서 빼야겠다 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착용감에 의한 귀 통증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어폰을 뭘 껴도 그 정도 통증은 다 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착용감 개선이 의미 있을 만큼 좋아졌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링크버즈 S가 나왔을 때도 유닛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크4보다 훨씬 착용감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같은 컬러 톤인 실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유닛이 두툼하고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측면부를 봤을 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착용감도 링크버즈 S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더 우람한 느낌이 귀에도 들어요. 그리고 1000X 마크4랑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번에 또 폼팁 개선이 많이 됐는데 차음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인데 패시브 노캔이 좋아졌다. 자, 그러니까 귀를 그냥 틀어막는 성능 자체가 일단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음성이 좋을수록 고음질을 뽑아내기에도 유리하고 ANC 성능을 높이기에도 유리하죠. 마치 이거는 색으로 치면 블랙을 얼마나 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리얼 블랙에 가까운 게 나올수록 전체적인 컬러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눈속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귀를 잘 틀어 막았기 때문에 차음성이 높아지고 노캔 성능도 더 올라가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소니는 사실 음질도 음질인데 편의성에 있어서 코드리스를 전자제품처럼 느끼게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소니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니 헤드폰즈 커넥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니의 어플이 저는 좀 다른 어플보다 신경을 썼다 싶은 게 어떤 컬러로 연결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번에 그리고 하나 개선사항이 있었죠. LDAC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멀티 포인트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연결 중인 장치에서 어느 쪽의 소리를 재생하고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피커 모양을 왔다 갔다 하면 S23 Z 폴드 5를 번갈아 가면서 소니의 1000X 마크 5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좌우 그리고 충전 크래들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 탭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주변 소리 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듣기, 끄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픽 투 챗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불편하더라고요. 노래를 좀 흥얼거릴 수도 있고 혼잣말을 약간씩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노래가 끊겨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퀄라이저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블루투스 연결 품질을 보시면 음질 우선이 나와 있는데 안정적 연결 우선으로 해 두시면 뭐가 바뀌냐, LDAC가 사라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안정적 연결을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LDAC라는 기능을 체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볼 때는 고음질, 무손실 코덱을 가지고 있대라고 해서 샀는데 이러한 설정을 해보지 않으시면 그 무손실 코덱을 사용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개발자 모드를 켜면 그 안에서 블루투스 코덱과 지금 비트레이트 전송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니터링만 하세요. 거기서 이것저것 누르시면 찝찝할 수가 있으니까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시고요.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시고 빌드 번호를 쭉 누르다 보면 제 패턴을 누르라고 나오고요. 개발자 모드를 켜게 됩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르다 보면 3, 2, 1 하면서 개발자 모드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설정 메인으로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개발자 옵션이 나옵니다. 현재는 LDAC로 연결이 돼 있다 나오고 오디오 샘플링 비율 96kHz 나옵니다. 아래쪽에 샘플당 비트 32비트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WF-1000X 마크4 때 LDAC를 지원하기 때문에 음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LDAC와 그러면 AAC, SBC를 다 구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100인치 TV를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레이할 영상이 굉장히 작은 해상도, 그러니까 320 정도, 480 정도 되는 그런 해상도의 영상을 틀면 어떻게 되죠? 다 깨지겠죠. 100인치 TV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예를 들면 알 수 있듯이 소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원을 녹음할 때부터 24비트, 32비트로 재생을 했을 때 그만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음원을 들으셔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선실로 전송을 해줘도 이미 음질이 별로인 음원을 틀고 있다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무선실 전송 코덱에는 또 LDAC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블루투스의 전송 규격은 SBC죠. 애플에서 사용을 하는 규격은 AAC예요. 무선실 규격은 아닙니다. 소니는 LDAC, 퀄컴은 aptX를 사용을 합니다. SSC도 삼성에서 개발을 한 무손실 코덱이에요. 버즈를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덱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무손실을 지원하는 이어폰과 휴대폰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해를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DAC라는 게 그냥 무손실로 전송을 하는 코덱인데 소니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노이즈 캔슬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소니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헤드폰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폰에서는 마크 3 때까지는 약간 애매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소니가 1위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4 때부터는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좀 먹먹했어요. 3 때까지는 진짜 멀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껴졌다면 4 때부터는 조금 괜찮았다. 이번에 5는 확실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캔의 성능이 좋아졌다 아니다, 물론 이제 뭐 그래프 측정치를 보고 하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외부와의 분리를 완벽하게 하는 어떤 이압이 느껴지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이즈 캔슬링을 해내는 그 성능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멀미 증상 때문에 아니면 그 이압이 싫어서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런 멀미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소니가 이번에 또 새로운 칩을 넣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칩셋 성능이 상당히 좋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느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딜레이들이 아마 멀미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한몫을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칩셋들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사람들이 느끼기에 밖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을 해주면서 그런 멀미 증상을 없애지 않았나, 좀 그런 추측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폰의 성능 그대로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도 저는 방금 했던 그 칩셋 성능이 헤드폰에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좋은 그런 칩셋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뭐 헤드폰만큼 좋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는 그건 좀 약간 오버한 것 같거든요. 헤드폰과 이어폰의 스케일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제품 이전까지 노캔 끝판왕은 뭐였을까요? 모두가 동의하는 1등은 보스 제품이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에어팟 프로 2. 물론 이 두 가지의 성능을 1대1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애플 생태계에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그리고 음악 중심으로 듣는 분과 편의성 중심으로 듣는 분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총점을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보스 QC 이어버드가 1등이라는 데는 저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 에어팟 프로 2가 거의 뭐 붙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좀 있다. 실제로 들어보면 얘는 그냥 딱 끼자마자 이게 노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쓸 때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확실한 이어폰을 고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이 제품을 고르고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소니가 잘한 건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구현했다. 자, 코드리스에서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음질,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돌아온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은 이어폰을 써봤고, 유선 이어폰 시대 때부터 외장 DAC, 뭐 헤드폰, 이 제품의 특징 한 가지로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통통 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찐득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웅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이 음들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튀어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전대역 굉장히 표현력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높고요. 그런데 소니의 마크4 제품과 비교를 하면 마크4는 저는 좀 찐득한 저음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쿵 하면은 올라올 때 걔를 살짝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올라오는 느낌. 기존의 마크4에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너프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음 영역에 있어서는 양이 줄거나 표현력이 떨어졌거나 한 건 아닌데, 그 뭔가 묘한 뉘앙스의 맛은 감소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른 느낌으로는 청량감이 좀 좋아졌다, 기분 좋은 느낌이 난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끄듬 처리가 굉장히 개운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M4라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감아주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이어폰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음질도 상당히 좋은 고음질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보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스 QC 이어버드 2 사용자인데 넘어갈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대답을 하고 싶은데, 나는 LDAC라는 코덱을 사용할 만큼의 좋은 음원들을 갖고 있다, 혹은 스트리밍도 고음질로 하고 있다, 그래서 QC 이어버드가 갖고 있는 코덱으로는 만족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넘어오실 수 있어요. 넘어오신 다음에 LDAC 꼭 활성화 하시고요. 음색 비교를 하면 보스 음색과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에요. 보스는 여전히 스케일로 압도하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어폰이고, 소니의 제품은 그런 스케일로 압도하는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또 다른 제품 드비알레 제미니를 가지고 있는데 넘어가면 어떨까요? 제미니가 주는 그 저음의 매력을 느꼈다 그러면 소니로 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에어팟을 가지고 있는데 넘어오면 어떨까요? 에어팟 프로 2 사용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폰이 애플이니까 이 제품을 쓰시는 거겠죠? LDAC를 애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특징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WF-1000X 마크4 대비해서 유닛이 작아졌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당연히 작아졌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커졌다고 합니다. 드라이버가 커진다는 건 음질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배터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 개선을 이루어내는데 드라이버는 키우고 외형은 줄인 이 결론이 저는 굉장히 소니에서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니의 WF-1000X 마크5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블루투스 코덱 LC3, 그러니까 LE 오디오가 활성화가 좀 되면 그때 제가 또 추가적인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체감이 되는 성능이 있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펀샵에서 제품 제공을 받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다른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한 개는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실까요?